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3일 전태석의 뉴스 쇼스탑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 법무장관의 박상제 내정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법무부 장관 자리에 박 전 고검장을 지명했습니다. 2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임 법무장관 지명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장관직을 사퇴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대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고검 공판부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2015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사직했습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때인 1994년부터 1996년 대구지검에서 같이 검사 생활했고 윤 대통령이 2014년 15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된 선배 검사들 중 한 명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박영수 중령이 22일 신형 천안함장 취임했습니다. 천안함장으로 돌아온 천안함 용사입니다. 해군은 지난 2010년 초계형 천안함 피격 당시 작전관을 지냈던 박영수 중령 당시는 대위 신형 호위함 천안함의 2대 함장으로 취임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2010년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박영수 중령이 22일 신형 초위함 천안함 함장에 취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안함 승조원이었던 박 중령은 천안함 폭침 일로부터 5050일 햇수로 14년 만에 천안함의 지휘관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명품백 몰카 함정 취재 걸렸다. 김영란법 적용은 논란. 이런 제목으로 여권이 내분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은 이 사건 본질이 몰카 공작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들이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하고 한 위원장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등 이견차를 보이면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 여사가 재미교포 목사 최재형 씨에게 300만원 상당 디올 파우처 가방을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입니다. 최 씨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에게 접근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대선 때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 인사와 공모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 인사가 구입한 디올 가방을 들고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의 가방 건네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 몰카 영상은 2023년 작년 11월 27일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위증 공범 이퇴정시켜달라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위증교사 첫 재판 앞두고 의견서 이 앞에 진실 말하기 무서워라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첫 재판이 22일 열렸습니다.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재판인데 이 대표가 흉기 공격을 당해 이날로 미뤄진 것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과거 자신이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도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 중에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에게 위증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김 씨가 위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김 씨는 위증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했었고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재판에 앞서 이 대표가 보는 앞에서 제 입장을 진술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며 진실을 말하기 두렵다고 또 이 대표를 퇴장시킨 상태에서 저를 신문해달라는 등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제출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키르기스탄 국경서 규모 7강진이 일어났고 인도서도 진동이 파악됐습니다. 중국과 키르기스탄 접경지역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양국과 주변국에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지진이 워낙 강력해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23일 현지 시간입니다. 독일 지질과학연구센터는 이날 오전 0시 9분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키르기스탄 접경지역에서 규모 7.0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이 진원지는 북위 41.33도, 동경 78.67도, 깊이는 10km로 추정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지역에서 규모 5.5, 5.1, 5.0의 여진이 3차례 발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동훈 용산에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 윤과 차별화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 내임기 총선 이후까지 마이웨이, 또 당은 당의 일, 정부는 정부 일 하면 돼. 대통령실에 당무 개입 말라는 메시지, 이런 내용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극단적 강대강 대치로 사퇴 압박으로까지 내몰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날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국민보건 나설 할 일 하겠다고 공지를 냈던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고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이를 즉각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전했다는 입장입니다. 당내에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불사하고 대통령실과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나아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재영입 행사를 여는 등 핵심 당무를 놓지 않으며 갈등의 정면 돌파를 나섰으며 한 위원장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성격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도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기려고 할 것이라며 용산 뜻대로 자기가 꺾이면 총선은 무조건 진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기와 여성 미스 일본 1위에 올랐다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모두 우크라이나인인 우크라이나 출신 기와 여성이 일본 미인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국적인이 인종은 상관이 없다는 반응과 이게 맞는 건가라는 반응이 일본 내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제56회 미스 일본 콘테스트에서 우크라이나 출신의 시노 카물리나 씨가 그랑프리를 차지했습니다. 시노 씨는 지난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우크라이나인이지만 모친이 이혼한 뒤 일본인 남성과 재혼하면서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시노 씨는 겉모습은 외국인으로 보이지만 5살 무렵부터 일본에서 자라 알맹이는 일본인 그 자체라며 좀처럼 일본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일본인으로 인정을 받아 고마운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세대 총장의 백인자 박사가 선임되었습니다. 학교법인 한세대학교는 제9대 총장의 백인자 박사를 선임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임기는 2028년 1월 18일까지 4년입니다. 한세대에 따르면 백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응용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6년 한세대 정보관리학과 학과정으로 부임해 정보통신학과를 신설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한세대는 김성애 직전 총장 별세 후 지금까지 총장 대행체제로 운영되다가 2년여 만에 새 총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임 총장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임된 직후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취임식은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천요양병원 치매노인 입에 테이프 환자 때리기도라는 내용으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치매 노인 환자 입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10대 뇌질환 환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비인간적인 처우를 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일고 있습니다. 20일 KBS 따르면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 병실 화장실에서 뇌질환 환자 A군이 볼일을 본 뒤에 속옷도 입지 않은 상황에서 간병인이 A군의 머리를 때리더니 강제로 화장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A군이 바닥에 주저앉자 간병인은 다리를 꺾어 올려 질질 끌고 갔습니다. A군은 침대에 던져진 뒤 손과 발이 묶였습니다. 해당 장면은 병실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한 병원 직원은 그 CCTV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피해 환자는 깍꿍놀이를 좋아하는 3, 4살 정도의 진을 갖고 있고 자기 방어가 전혀 되지 않은 아이라고 매체에서 말했습니다. 다음은 날씨 관계입니다. 영하 15도, 칼바람이 불어서 훨씬 더 춥다. 제주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이다. 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23일도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일부 경상권에서 마이너스 10도로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마이너스 5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북 북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낮 기온도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오전 5시 현재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 시간당 1 내지 4cm의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다음 날까지 추가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1월 23일 전태석의 유수 소스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